안녕하세요. 미커의 심리상자입니다. 자위황후 이봉랑은 12세기 중국 남송의 황후입니다.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자결한 북송의 마지막 황후 주황후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 연결고리가 있는 남송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북송이 금나라에 무너지면서 황족 모두 잡혀갔지만 마지막 황제 흥종의 동생 조고는 끝내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으로 도주하여 송나라를 재건했는데 그것이 남송이었습니다. 조구의 외아들은 제위 초기에 요절했고 5딸은 모두 주황후처럼 금나라에 압송되어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가 남송을 세우고 고종으로 35년간 제위한 후에 제위를 물려준 아들은 양자로 들인 효종이었습니다. 참고로 송나라의 경우 황제가 나이가 들면 적절한 시기에 제위를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나 태상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봉랑은 효종의 제위를 물려받은 광종의 황후였는데 3대 황제 광종은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봉랑은 어떻게 황후가 되었을까요? 그녀는 절도사를 지낸 이도의 딸로 흔히 그렇듯 인물이 좋다고 세간에 알려지면서 10대 중후반에 이미 은퇴한 고종의 추천으로 궁에 들어와 그의 손자인 조돈과 결혼했습니다. 관상을 잘 본다는 황보탄이라는 도사가 고종에게 이봉랑이 덕이 있고 국모가 될 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후에 그녀의 오만방자한 행실을 보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봉랑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조돈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황태자비가 되고 25년 후에 황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점점 표독하고 공격적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시조부인 고종과 시부인 효종, 그리고 자신의 남편 광종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며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간교한 이간질에 궁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1187년 고종이 81세로 세상을 떠난 후 효종 역시 제위 28년 만에 조돈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태상 황제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조돈은 43세였고 조돈보다 2살 많은 이봉랑은 45세였습니다. 이봉랑은 황후가 된 후로 더 표독해졌고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 중에서 가장 사이코틱한 것은 광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이봉랑이 광종이 손을 씻다가 우연히 대야를 잡고 있는 궁녀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보고 손이 아름답다고 한마디 하자 그날 오후 궁녀의 2손을 잘라 찬압에 넣어 광종에게 보낸 것입니다. 광종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광종에게는 새 후궁이 있었는데 선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봉랑은 이 새 후궁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새 후궁 중에서 특히 효종이 추천한 귀비 황씨는 아름답고 온화하고 현명하여 광종이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종이 황귀비의 처소에 머무는 일이 잦아지자 그가 종묘 제사를 주재하기 위해 궁을 비운 사이에 이봉랑이 사람을 시켜 임신한 황씨를 때려 죽여놓고 황귀비가 갑자기 횡사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광종은 사실을 알았지만 감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탄식만 내뱉으며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2 후궁도 궁에서 쫓아내 평민 남자와 혼인하게 했습니다. 돌아올 길을 아예 차단시켜버린 것인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광종은 그때부터 겁에 질려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기록에 따르면 입만 열면 정신병자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혼자 울부짖기도 하고 미친 듯이 궁궐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봉랑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광종은 이봉랑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고 무엇이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효종이 아들의 상태를 듣고 걱정이 되어 약을 지어보내자 이봉랑은 독약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쌓여 효종이 아들에게 술과 잔을 보냈을 때 광종이 화를 내며 잔을 내리쳐 깨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친정 쪽 사람들을 대거 관직에 임명했는데 황후 집안에서 온통 관직을 차지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기에 많은 대신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보다 못한 태상 황제 효종이 질책을 하자 그녀는 자신이 황제의 정실인 황후인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며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또 광종 즉위 직후
그녀가 자신의 아들 조학을 황태자로 책봉하고 싶어 했을 때 효종이 광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너무 이르다고 반대하니 그녀는 황후인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데 황태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해 양자 출신인 효종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복랑은 광종에게 돌아가 효종이 조학을 황태자로 봉하기를 거부하고 광종을 폐위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며 2번 다시 효종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광종은 효종과 완전히 담을 쌓았습니다. 효종이 병석에 누웠을 때에도 광종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생일날에도 찾지 않았습니다. 인품이 온화한 효종은 이런 광종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광종은 자신도 병에 걸려 효종에게 문안을 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조정과 궁 안팎의 사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광종이 효종이 사망했을 때도 찾지 않자 황태자인 아들 조학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장례식을 주재할 것을 권유했지만 광종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은 이복랑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대신들과 재상들이 고종 조구의 둘째 황후인 태상황후, 헌성자열황후의 지원을 받아 효종 장례식 전날에 광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전격적으로 그의 아들 조학을 제위에 올려 장례를 주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궁중 쿠데타로 알려진 역사적 사건으로 주도 면밀한 모의와 군사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태자 조학은 친부인 광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송 4대 황제 영종이 되었고 이복랑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영종이 된 그녀의 아들은 이복랑과 성정이 달랐고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광종 5년으로 광종의 나이 40대 후반, 이복랑의 나이 50세였을 때였습니다. 광종과 이복랑은 권력을 잃고 처음에는 분노와 울분, 그리고 우울증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복랑의 경우 어떤 도사가 그녀 앞날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자 죽을까봐 불안해진 그녀는 그것을 피하고자 불교에 귀의하여 외따로이 떨어진 자위전에서 예불을 드리며 홀로 지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56세의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는지 이복랑의 시신을 거두는데 아무도 협조하려고 하지 않아 한동안 돗자리에 말린 채 널브러져 있다가 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례를 치를 때 악취가 너무 심해 향을 엄청나게 피워 그것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사후에 자위황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광종 또한 3개월 후에 고독 속에서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래전 중국 역사의 황후들 중에는 권력에 집착한 여인도 있었고 사치에 몰두한 여인도 있었으며 시기 질투가 유달리 심했던 여인도 있었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여인도 있었지만 이복랑만큼 나쁜 면을 모두 가진 황후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